안녕하세요. 기업분석팀 정준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증권 자료를 작성을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넘어가서요. 3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을 보면은 증권업 시장은 이제 초대형 IB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죠. 이제 지난 11월 13일 날 금융위원회가 이제 자기자본 4조 이상 되는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5개 회사가 있죠. 자기자본 4조가 넘어간 회사에 대해서 이제 초대형 IB라는 것을 지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대형 IB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5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초대형 IB의 가장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발행어음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투자증권만 인가를 받았다.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심사 중이고 삼성증권만 이제 뭐 국정농단 최순실 이런 것 때문에 좀 대주주가 연루된 것 때문에 이제 심사가 중단된 상태고요. 이제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인가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서 나온 거를 추정을 해보면은 이제 미래에셋대우는 뭐 이런 문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대주주 관련, 그리고 KB증권 같은 경우는 옛날 현대증권 관련 문제들이 이제 문제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이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사유는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심사 중단도 아니고 심사 중인 거기 때문에 조만간 한 내년 초 정도면은 이제 나머지 미래에셋대우나 NH증권 그리고 KB증권 같은 경우도 발행어음에 대해서 인가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요. 그렇다면 초대형 IB, 자기자본 4조 이상 되는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발행어음이죠. 방금 말씀드린 거. 4조 이상 되는 회사들은 이제 발행어음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직은 이제 해당되는 증권사가 없습니다만 8조 원 이상이 되면은 이제 종합금융투자계좌, 즉 이제 IMA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있는데 가장 이 두 가지가 핵심 업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발행어음이 왜 좋으냐? 기존에 이제 증권사들이 자금 조달 수단이었죠. RP, ELS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증권사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 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하기엔 좀 부적합한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RP 같은 경우는 이제 95%가 거의 일주일 만기가 일주일 이내로 상당히 짧다. 그리고 EL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채권이나 주식 같은 걸로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권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의 2배 한도 이내에서는 기업금융 최소 운용 비율, 그러니까 절반 이상만 이제 기업금융에 투자를 한다라면 자유롭게 증권사가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제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이익 창출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직은 한국투자증권 한 군데만 인가를 받았지만 앞으로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삼성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회사는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발행어음 발행 금리는 제가 예상한 거는 한 2에서 2.2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이 며칠 전에 이제 발행어음 금리를 발표를 했어요. 수시 입출금형 같은 경우는 1.2, 그래서 최대 1년 만기일 경우 2.3까지 발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도 업체가 이 정도 금리를 발표했으면 나머지 뭐 미래나 NH, KB 같은 이제 후발 주자들은 이 정도 수준과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이보다 약간 높은 그 정도로 발행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만기 기준으로는 아까 한투가 2.3이었죠. 나머지 회사들까지 포함하면은 한 2.에서 2.4. 그래서 전체 평균 금리는 한 대략 2에서 2.2%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발행어음을 운용하는 수익률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예상은 한 2.7에서 2.9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지는 않죠. 높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로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확정금리입니다. 확정금리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무조건 높은 수익률 추정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률 창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건데요. 그 만기 매칭 문제가 있다. 발행어음은 만기가 최대 1년이에요. 그래서 대략 평균적으로는 한 0.6에서 0.8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하는 자산이 그 평균 만기가 너무 길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만기 미스매칭이 발생하죠. 그 내년 같은 경우는 발행 초기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기가 아무래도 제약이 되면 투자이익률 상단을 그만큼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금융인데, 기업금융 뭐 앞으로는 좋아지겠지만 지금 뭐 이제 기업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보통 이제 대기업 말고 이제 중형 기업이나 소기업 이런 쪽에 대한 회사채나 아니면은 뭐 코넥스 주식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 조달 자금의 50%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50%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투자 물건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금융 쪽에서도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게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기업금융은 당연히 50% 이상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 금융 같은 경우는 최대 30%지만 만기가 길기 때문에 많이는 못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 정도 잡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현금 같은 유동성 자산. 그래서 예상 수익률 계산해 봤을 때 대략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발행 조달 코스트가 한 2.1 정도 잡고 이제 그 운용 수익률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마진 한 70에서 80bp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IB 4개 회사가 내년에 모두 발행어음을 발행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년에 예상되는 발행 규모는 한 1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전이익 기여도는 한 4%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높지는 않죠. 왜냐면은 스프레드 마진은 한 70bp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규모는 계속 갈수록 증가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 첫 번째로 그 발행엄 내년에 이제 초창기라서 1조 정도일 거고 앞으로는 계속 이제 규모를 늘려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최대 발행 여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분기 기준 자기자본을 보면은 거의 한 증권사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으니까 4개 회사 합쳐보면 한 41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조 정도로 시작하겠지만 앞으로는 규모가 계속 늘어날 거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금융에 대한 노하우가 이제 발행을 하면 할수록 갈수록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이익률이 초반에 낮았지만 앞으로는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되면은 그만큼 자산부채 관리도 어느 정도 가능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동산 투자 비중도 초반에 20% 정도를 예상했지만 30까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지금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이제 대출 한도가 지금은 이제 개인 신용 공여를 포함해서 100%입니다. 자기 자본 100%인데 그게 이거를 각각 그러니까 개인 100% 그리고 기업 100%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총 200%로 두는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기업 대출에 대한 룸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투자이익률 개선 또한 당연히 수월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정을 했을 때 내년 말고 19년 정도에는 이제 이익 기여도가 4%에서 한 9.6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발행어음을 만약에 최대 규모까지 발행을 한다라고 보면은 그때는 거의 4개 회사의 이익 기여도는 거의 한 지금 현재 이익 레벨의 한 40%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증권업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형 IB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규 수익원도 나오고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반면에 그 초대형 IB가 이렇게 발행어음 조달 코스트를 기존의 이제 다른 증권사의 CMA보다 높은 금리를 주게 되면은 당연히 발행어음을 하지 않는 다른 증권사의 수신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초대형 IB가 이제 기업금융 50% 의무 부여를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업 대상 이제 투자 물건을 찾아내게 되면은 이거는 IB의 딜 소싱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겁니다. 따라서 그거는 중소형사의 IB 마진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뭔가 이제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소수의 증권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증권사는 당연히 이제 수신 환경 악화나 그리고 이제 IBT 악화, 경쟁 심화 이런 것들로 이제 수익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메리츠 종금의 특징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종금 라이센스를 증권사 중 유일하게 갖고 있다. 종금 라이센스를 통해서 발행을 조달을 하고 그 조달한 자금은 다시 이제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구조, 선순환 구조를 갖춤으로써 타사와는 차별화된 그런 이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키움증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개인 주식시장 점유율이 25%에 이를 정도로 이제 리테일 브로커리지에 상당히 이제 막강하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몸집도 상당히 가볍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브로커리지 쪽에서 차별화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뷰가 나쁘진 않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지금 화랑이다. 뭐 내년에도 이제 올해 4분기만큼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제 정부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도 자본시장을 계속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으로 많이 이제 밀고 있는데 방안을 대략 살펴보면은 뭐 연기금 등 공적 자금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민간 자금 유입 유도. 뭐 연금에서는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과거보다는 그 좀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혁신 스타트업에 대해서 뭐 코스닥과 함께 코넥스 역할 강화. 이것도 이제 코스닥의 그 거래 대금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증권업 지수는 코스닥이나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이 다 이렇게 갈 때 증권업은 여기서 하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내 증권업 비중도 상당히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위치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이제 거래대금이 부진했고 또 증권사 간의 차별화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데에서 기인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 레벨 자체가 지금과는 과거와는 다르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박스권에서 이미 탈출한 상태고요. 거기다가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활성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자체가 과거보다 늘어날 공산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대형 IB에 대해서는 이제 발행과 같은 신규 수익원 기회까지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증권업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2개월 그 PBR이나 PER 컨센서스 기반한 이제 차트를 그려보면은 여전히 밴드 하단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증권업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드로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을 걱정할 레벨은 아니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펀더멘털에서도 조금 변화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탑픽은 미래에셋대우랑 키움증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대형 IB 시대가 열리면 그때부터 완전히 자본 경쟁입니다. 자본이 큰 회사일수록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향후에 IMA 업무가 가능한 자기 자본에 가장 근접해 있다. 그래서 발행을 하다가 나중에 IMA까지 최초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본력이 가장 막강한 미래에셋대우. 거기다가 밸류에이션은 그 1등 증권사로서의 프리미엄이 거의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증시 화랑이나 아니면 거래대금 증가 이거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포인트로는 뭐 이제 금리 상승하더라도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CML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 비중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조차 없다라는 것도 장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업계 탑픽은 미래에셋대우 그리고 키움증권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